짰어. 잠깐만요. 3과 그리고 이게 아닌데 3과 스페셜 레슨. 스페셜 레슨을 이제 기출을 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안 받았네. 잠깐만 갖고 올게. 잠깐만. 지난번에 지난번에 스페셜 레슨 워크북 줬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과부터 보자. 3과에 그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나? 보면 7번이었나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맞냐? 얘들아? 어디까지 했었냐? 7번 할 차례야? 네. 오케이. 여기 뭐 몇 문장 안 되니까 요거 마저 치고 그 다음에 스페셜 레슨 기출 분석 좀 해줄게요. 앞에 잘 보여? 뒤에 앉은 사람들 어때요? 잘 보여? 보여 안 보여? 말로 해. 유진이 보이고 성진이 보여? 네.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글 전체적인 걸로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면 통계의 어떤 함정이었어요. 통계의 함정. 통계의 함정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문이기 때문에 전에 말했다시피 뭔가 대입형으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교과서 지문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센 설명문이어서, 그러니까 논설문이 없어. 그리고 스페셜 레슨은 그냥 소설 얘기잖아요. 사실 소설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야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어떤 주제나 요지나 이런 걸로 내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글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할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통계에서 각종 이제 함정수들이 있었잖아요. 통계의 함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프의 함정이 있었고, 또 이제 평균의 함정이 있었고, 이런 이제 각종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좀 세밀하게 내용적으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포인트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그래프의 이제 함정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다음 본문 7번이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when people state opinions, 사람들이 의견을 state 말할 때 in article, speeches, debates or advertisements, 그러니까 기사나 연설이나 토론이나 아니면 광고에서 어떤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they often give some statistics. 그들은 종종 줍니다. 몇 가지 통계 자료를요.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or reinforce their point. 그들의 주안점을 뭔가 뒷받침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말만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상대방의 설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제 좀 실질적인 그런 증빙 자료로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통계들이 발견된다면 through proper research methods, 그러니까 적절한 연구 방식을 통해 발견된다면 그러면 they are objective fact. 그래서 그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many statistics that you see and hear. 그러니까 너가 보거나 듣는 많은 통계들은 could just be numbers. 그저 숫자일 수 있답니다. 어떤 숫자야? There are mean 하고 나왔는데 잠깐 보자면 우리가 보통 mean이라는 거는 의미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의도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의도하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mean이라는 게 사명식으로 쓰일 때, 물론 얘는 사명식은 아니지만 mean ing 하면은 이제 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가 돼요. 의미하다. 근데 mean의 투부정사를 쓰면은 이때는 의도하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도된 거겠죠. To convince you of a certain view. 그러니까 특정한 견해를
너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가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표현이 convince A over B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 납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그래서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에게 특정한 뷰, 견해를 납득시키도록 의도된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이런 숫자일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그 통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 때 내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 실제로 어땠냐면은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건데 한 번 더 복습삼아 말해볼게. 최근에 그 제가 이제 사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원래 잘 안 하는데 그 정치 관련된 거거든요. 정치. 근데 어떤 곳에서 어떤 이제 그 아마 언론사였던 것 같아요. 모 언론사에서 어떤 그 각종 당이 있잖아요. 당. A 당이 있고 B 당이 있고 C 당이 있는데 이 당의 지지율을 조사를 한 거야. 이건 실제예요, 실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봤던 통계입니다. 근데 이 언론사는요 A 당을 좋아하고 B 당을 싫어하는 언론사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말했다시피 이 이제 여기가 한 20이고 여기가 30 정도인데 이 당의 지지율이 33%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어. 33.몇%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당의 지지율이 31%인가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뭐야? 난 딱 처음 봤을 때 그림으로만 보면 겁나 많이 차이 나 보이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댓글에도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거꾸로 썼구나. 이렇게 써놨어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30은 31보다 크다? 뭐 이러면서 써놨어. 이게 30과 24에 31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막 장난질을 하는 거야. 지금 통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의도 자체가 뭐겠어? 이게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현재 지금 사람들의 어떤 특정 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가? 이게 아니잖아. 이게 뭐야? 얘네 당 쓰레기, 얘네 짱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얘네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아.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게 바로 뭐야? 특정한 견해를 너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된 그런 그래프, 그런 통계 자료가 되는 거죠. 이해됐지? Therefore, 따라서 the next time, 다음에 뭐 할 때 you come across some statistics. 자,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나다, 접하다 이런 거예요. 너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우연히 접하게 되면 Don't blindly accept. blindly는 이제 맹목적으로 눈을 가리고 뭐 이런 거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랍니다. any data 어떤 데이터든 간에요. That is presented 제시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숫자는 안 보고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유닛 단위라던가 뭐 그런 이 범례라던가 이런 항목들이 중요하다. 이 안에 있는 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거 그 눈에 보이는 그냥 가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직관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쌤이. 그러니까 그런 직관적인 것만 보지 말고 맹목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분석적이고 뭔가 좀 비판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런 통계 자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너네가 이 통계의 함정에 속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를 말하라고 하자면은 그게 요지였어요. 그때 제가 요지를 써드렸었죠. 요지는 뭐다? 어떤 통계 자료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이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뭐 직관적인 것에만 그냥 대략적인 것에만 이런 거에 속지 말고 분석적으로 봐라, 자세하게 봐라, 비판적으로 봐라,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이 글의 전체 요지가 된다 했죠. 마지막 문장 보면 그 통계 자료를 보랍니다. in detail 나와 있죠? 자세하게 보래요. with a critical eye 또 나왔죠? 비판적인 눈 가리고. and 그리고 그러고 나서 judge 판단합니다. whether or not 뭐뭐이든 아니든 they are convincing 그것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네가 직접 판단해라.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글 전체의 요지문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은 시험에 낼 가치가 있겠네요. 실제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니네 학교에서요. 니네 학교에서 나왔어요. 니네 학교에서. 제가 그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는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중간에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민정이가 뭐 속았다니 뭐 한다니 막 이런 예시들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문 아마 2였나? 본문 2랑 본문 4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반에 어떤 도입부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정이의 예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예시 1번 그리고 예시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도입부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 얘들아. 본문 7번 보면은 되게 짧잖아요. 몇 문장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였냐면 여기까지였어요. 여기 certain view. 여기까지가 도입부로 나왔었어. 여기까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온 거야. 예시가 하나였나 두 개였나 잘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예시가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therefore 얘기가 나온 거야. therefore 얘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장 전체가 빈칸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니네 학교에서 냈던 기출이었어요. 실제로 작년에 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마 객관식 빈칸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look at으로 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문장이 아예 달랐어요. 아예 달랐어. 근데 이 내용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뭘로 바뀌든 상관없어. 말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 중요한 건 뭐야, 비판적인 눈으로 자세하게 통계를 봐라 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겉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얘가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도 말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말은 바꾸기 나름이야.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뭔가 좀 공통이 될 만한 요소들을 여러 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세히 봐라, 비판적으로 봐라, 분석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거고, 뭐 여기에서도 얘가 객관적인 데이터냐 아니면 객관적이지 않냐, 주관적이냐, 뭔가 특정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냐, 너를 속이기 위해서 제시하는 데이터냐, 뭐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해라.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결국 글 전체의 요지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문장 시험 내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면 좋겠다. 됐니?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3번은 어차피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5번부터라고 했나? 아까? 기출 포인트 말할게. 맞냐? 본문 4번까지 다 했어? 스페셜 레슨을 한번 좀 볼게. 본문 5번부터. 자, 그럼 본문 5번부터 쭉 해줄게. 내용은 전에 다 봤으니까 내용은 건너뛰고요. 기출 포인트만 쭉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occur to 하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occur to가 뭐뭐에게 일어나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트로이스에게 기억이 났다라고 지금 해석이 돼 있어. 왜냐면은 이 대절 이하 내용이 이 녀석한테 일어났다, 이 녀석한테 발생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를 상기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거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나는 건 아마 뭐 리마인드 정도가 있겠고요. 여기서 occur to를 그냥 바꿔 쓰려면은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인 스트로업을 쓰면 됩니다. 스트로업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트로업. 됐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다는 거가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얘가 대절을 회상했다라고 해도 돼. 그냥 대절이야를 recollect 했다, recall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by chance, 우연히라는 게 나왔는데 이 글에서 은근히 우연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라는 단어를 따로 뺐을 때는 by chance 또는 우리가 accidentally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는 by acciden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우연히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본문에 나왔었어요. 뭐였죠? 우연히 뭐뭐 하다. 그렇지. happen to 동사원. 이건 본문에 나온 표현이니까 여러분 뭐 따로 필기는 안 하셔도 되겠는데 우연히 뭐뭐 하다. happen to 동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업보 포인트로 낼 만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뭐 이런 거 pretending 이런 거는 pretend가 원래 투부정사랑 짝이거든.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척하다, 뭐뭐인 척하다라는 건데 뭐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이고 ing고 이 뭐뭐인 척하는 게 그니까 그
얘가 뭐 먼저 하는 거니까 능동형 쓴다. 뭐 이런 건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요소는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ccelerat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가 뭔 뜻이었죠? accelerate? 과장하다죠. 그러니까 overstate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overstate. state는 말하다인데요. over 말 그대로 오버해서 말하는 거야. 과장하다. 됐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넘어갈게요. 제가 전 시간에 말했다시피 사실 낼 만한 게 내용 일치나 아니면 뭐 순서 삽입 중 이 정도나 아니면 뭐 내용 요약 이 정도가 그나마 낼 만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however 문장 정도가 삽입으로 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법적인 요소도 껴있죠. 소대꾸물 껴있으니까. 그렇죠? 삽입으로 낼 만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건 당연히 however 때문에 그러겠죠. however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 이제 트라이세일이 그 어떤 선장님한테 구라쳤는데 이제 여친이 와갖고 너 이것도 잘했어? 개쩐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사실대로 말하기가 쪽팔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걸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 됐는데 얘가 너무 칭찬을 잘해주니까 이 사실을 말 못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내기에 조금 쉽긴 한데 여기서 사실이 가리키는 게 제가 뭐라 했었죠? The truth? 그냥 이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대. 그 사실이 뭐야? 그가 스페인어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내용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자고요. 나머지는 사실 뭐 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한 문장짜리 나왔는데 this short delay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했었죠? this short delay. 요거. 이 짧은 딜레이잖아요. 이 짧은 이제 연기. 이게 뭘 의미했죠? 뭘 딜레이 시키는 거야? 뭘 딜레이 하는 거야? 뭘 딜레이인데? 프로포즈하고 프로포즈하고 뭐? 답변이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써보자면요 결혼 승낙에 대한 답을 내일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 승낙에 대한 답을 내일 하겠다는 것. 이것을 this short delay라고 표현을 한 거죠. this short delay. 됐나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6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만한 단어가 뭐 사실 엄청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찍어봤습니다. eagerly예요. eagerly. 간절하게. 그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거랑 반대말이 뭐가 될까? 간절하게 반대말은 간절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 그러건 말건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반이어로서 reluctant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luctantly. reluctant는 뭐야? reluctant. 꺼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LI라고 치면 꺼려하게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써보면 마지못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이거리야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서적으로 내기에도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로 내기에 그 이제 순서 문제는 보통 세 덩어리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세 덩어리를 적합한 것을 좀 나눠드리자면 일단 처음에는 여기 there was부터 시작이 됩니다. there was no not 여기부터. 그래서 그 두 줄 내려가서 to visitor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순서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순서 1번. 요 덩어리. 여기에서 이제 왜 여기부터 이제 순서를 내기가 괜찮냐면요. 잠깐 올려볼게. 얘 다음에 얘를 읽기에는 사실 결정적인 뭔가 단서할 만한 게 없어요. 순서나 삽입 문제를 내려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서가. 근데 윗문장에서 아랫문장, 지금 여기 요 문장에서 요 문장으로는 단서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쪽지도 편지도 없었다라는 내용 자체가 뭐야? 그 선인장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인장을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 이게 없었다. 그리고 그 식물이란 단어도 나왔죠. 그 식물. 이런 게 이제 다 단서가 되는 거죠. 윗문장에 이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이제 당연히 2 days later부터 시작이 되겠죠. 여기부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his purpose. 좀 내려야겠네요. 여기 2 days later부터 his purpose.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됩니다. 이틀 후에 그들은 우연히 이제 저녁 모임에서 만났다. 근데 이제 공손하게 인사했고 어쩌고저쩌고 뭐 기다렸고 청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사실 윗문장에서 연결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2 days later는 얘도 되긴 한데 조금 약하고요. 그들이 우연히 만났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일단 다음 문장에서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은 그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라는 내용이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전체가 됩니다. Noticing a sudden mood change부터 그 맨 아래에 있는 In his ruined pride 여기가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단서는 당연히 이제 트라이스의 태도를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 태도라는 거는 심각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순서 큰 덩어리는 하나씩 잡았고요. 나머지 좀 세밀한 부분들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6번으로 돌아왔어요. 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with 분사 구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with 명사 pp가 나와 있죠. 지금 only드라고. 왜냐면 그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니까 pp형을 쓰는 거죠. 이 형태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없어요. 뭐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이제 뭐 gravelly가 심각하게니까 뭐 seriously 뭐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다라는 정도. 근데 seriously를 사실 여러분이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serious 다 알잖아, 그렇죠?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사실 pp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기 이제 분사구문 나와 있죠. noticing. 그러니까 이제 능동형으로 나와 있는 거 형태 좀 주의하시고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했던 트라이스테이의 lead는 뭔가를 이끄는 건데 여기서는 태도라고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먼저 lead를 한 거잖아. 얘가 먼저 lead했어. 뭘 lead했어? 아니 얘가 애초에 처음 먼저 좀 이렇게 막 반가워하고 뭔가 답변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좀 약간 냉소적으로 쳐다본 거잖아. 그 여자애를. 그러니까 그 여자애도 따라서 그렇게 쳐다보고 거리를 뒀다라는 거니까 얘가 먼저 그렇게 한 행동, 그래서 행동, 태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트라이스테이의 리드를 좀 다시 한번 써보자면 심각하게 그녀를 쳐다보는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심각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 태도를 따랐다. 따랐다는 건 역시나 그녀도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녀도 이렇게 했다. 됐나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뭐 짚을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번으로 가시죠. 사실 웬만하면은 내용에 대한 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갖고요. 이 스페셜 레슨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낼 만한 거는 이렇게 근데 reflection은 이게 심사숙고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그냥 뭐 thought 막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동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는 단어일 텐데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templa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ntemplation. 그래서 이 contemplation이라는 게 원래는 사색이라는 뜻이야. 사색. 사색이라는 거가 이제 뭐 명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심지어 명상 또는 뭐 숙고 이런 뜻이 있는데요. reflection과 비슷한 뜻인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의 단어는 그냥 저는 솔직히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잖아요. reflection은 너네한테 익숙한 단어지만 contemplation은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차라리 그 전에 일단 해석 연습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줄로 가보실까요? 맨 아래줄에 보면은 come by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come by가 획득하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있었죠. acquire. 뭐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죠. acquire.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obtain.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획득하다, 얻다 뭐 이런 뜻이니까. 전에 한번 썼었나 이거는? 아무튼간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이 본문 8번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트레셀이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뭐였었죠? 스페인어를 못해서였죠. 결국에는요.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녀로 하여금 트레셀이 계속해서 그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믿게 만들어서 이거죠.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쓸게요. 그래서 트레스데일이 이제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이유. 이 이유를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자, 제가 지금 써왔는데요. critical cause. 그래서 critical은 결정적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뭐 중요한 걸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for him. 그가 not to marry her. 그러니까 그가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was to 여기는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let her 그녀를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뭐 하도록? continue believing 계속해서 믿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뭐라고 믿었는데? 해절 이하라고. He was 그가 뭐라고요? A fluent speaker. 그러니까 유창한 말하는 사람이라고. 뭐에? Of Spanish. 스페인어에 유창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유창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믿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 바로 critical cause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버전으로 써본 거예요. 트레스데일이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트레스데일의 마지막 친구의 말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 혹시 썼었니? 그때? astonished 이런 단어 썼었니?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tonished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은 realized 드디어 알게 됐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왜 안 그랬을까? regretful 후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경이 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 분석 포인트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그 개별 첨삭을 좀 해줄 건데 이제 첨삭을 해줄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내신 대비의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내신 대비 때는 제가 진도를 좀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이에요. 일단 지금 교과서진도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수능 지문을 할 거라고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 추가적인 외부 지문이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 수능 지문 외에 그게 20개인가 18개인가 그랬거든. 지문 개수가 세 번인가. 그 지문이 다 정해졌더라고요. 보니까 20에서 24번, 29에서 42번 이렇게. 그래서 그 지문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잣서나 이런 거는 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번 주 중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교과서랑은 난이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를 안 들으신 분이 많다고 하니까 말을 해줄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스틱라이트나 그런 뭐 각종 뭐 작년 뭐 모의고사 외부 지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레벨이 다릅니다. 그냥 잽이 안 돼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수능 기출을 하는데
18지문인가 그랬으니까 하루에 6지문씩을 해도 최소 3번은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6지문 수업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왜? 난이도가 어려워서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분명히 이번 2학기는 1학기랑은 다릅니다. 왜냐면 주 2회밖에 안 오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단어 걸린 사람들, 단어 페널티 걸렸거나 또는 뭐 내가 테스트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뭐가 걸리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얘들아 냉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월수의 수업을 하잖아. 그럼 하루를 번 거잖아. 니네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 하루를 번 시간에 니네가 뭐 딴 과목 학원을 추가로 다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지난번보다 하루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시간만큼은 너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고3 때는 영어 6단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영어 6단이에요. 그리고 고3 1학기가 수시 기준으로 제일 중요하다.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게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단이에요. 국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어가 4단이니까 보통.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사실 자체 실력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주의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 그 주의 목표. 이 주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돼요. 어떻게 뭐 주말을 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는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그 목표를 정해줄게요. 여러분이 잘 못 정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이번 주의 목표는 3과와 스페셜 레슨 모든 부분에 대한 단어 학습이 완벽해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 돼야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이건 간단하죠. 3과랑 스페셜 레슨 단어 테스트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안 틀리면 돼요. 안 틀리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너네 어차피 오늘 끝나고 테스트를 이어서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따가 시간이 좀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단어 시험 볼 수 있는 연습지를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지를 받으셔서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너네가 셀프 테스트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안 틀려야 돼요. 하나 두 개 틀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틀려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부분 해석 테스트지를 3과와 스페셜 레슨을 뽑아줄게요. 그거를 뽑아줄 테니까 그거를 연습해보고 해석과 구문 분석이 자수 어차피 다 있을 테니까 안 틀려야 됩니다. 나 많이 맞았네. 이게 아니에요. 안 틀려야 돼요. 이번 주 내로 이 교과서를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해석과 단어에 있어서는 최소. 이해됐죠? 뭔 말인지. 이게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지난 1학기와 달라질 바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월요일 날 또 오시면 아마 스페셜 레슨 어법 변형 테스트를 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그 수능에 대해서 이제 해석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교과서 영작 테스트를 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제가 또 교과서 변형 문제 주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돌아갈 거야.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뭐 변형 문제 많이 푼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건 이제 니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보다. 우리가 변형 문제를 적게 풀었냐 지난 중간고사 할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고 뭐하고를 떠나갖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가 우선적이니까 항상 그거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르지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여러분 다 개별 첨삭을 봐줄 건데요. 여기서 첨삭을 봐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해석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구문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테스트 본 거 기준이에요. 테스트 본 거. 그리고 오늘 본 어법 변형 테스트 있잖아요. 오늘 본 어법 변형 테스트에서 이 이유를 제가 이제 그 해설지에 다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있는 이유를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나는 맨 처음에 얘를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말 100% 확실한 건 뭐냐면
지난 1학기 때 저도 내신 대비하면서 저는 확실히 느꼈는데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친구가 점수는 제일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여기서 그 다른 반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질문을 많이 했고 그 질문 많이 하고 좀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도 좀 그럴듯한 질문. 선생님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말고 그거 니네가 찾아봐. 니네가 사전 쓸 줄 몰라 내가 사전이요? 그런 건 니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선생님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런 보기문으로 나오면 이건 맞다고 해야 돼요? 틀리다고 해야 돼요? 굉장히 수준 높죠.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잠시 동안 그 테스트는 끝나고 하세요. 지금 테스트 니네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심정도 알아.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싶겠지.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테스트 보는 시간 아니니까 끝나고 보고요. 테스트는요. 내가 어떤 부분을 뭘 질문할까를 여러분이 좀 체크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걸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